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도 의견이 갈리는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명이 넘었는데 상황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현재 그 일주일 사이에 30명이 넘은 현재는 이제 의심 사례고요.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 사례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의심 사례라고 해도 일주일 사이에 30건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신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백신 접종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접종을 미뤄야 한다, 계속 맞아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보건당국과 일부 전문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 미접종 대비 독감 백신 접종이 잠재적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접종 시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접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예. 또 일부 그룹,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한의사협회, 그러니까 의협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더군다나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약 일주일간은 접종을 미뤄야 한다 입장인데요. 예. 금방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일단 일정 기간을 유보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향후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인과관계가 있을 개연성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명확히 분석이 되기 전에는 일단은 백신 접종 자체를 좀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독감의 유행 시기가 11월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 접종을 하면 큰 무리는 없거든요. 예. 그 사이에 뭐 일정 기간이 남게 되는데, 그 사이에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걸 국민들에게 이제 고지를 하거나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자, 유아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성인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청소년용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데 청소년용이 유아용 백신과 차이가 있는 건지, 아이들이 맞아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아랑 청소년 동일한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그 접종 분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용 그 백신 접종분을 접종을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네. 다만 그렇게 되면 지난번 상온 노출 문제가 발생했던 백신분이 그 청소년 백신 접종분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약 100만 도스 정도는 회수 또는 폐기가 됐고,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독감 백신 접종 사망 의심 사례랑 맞물리게 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시기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집단 생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상 그 집단 내에서의 어떤 독감 유행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감에서 백신 제조에 쓰이는 유정란 안에 이 톡신, 유독 물질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존재하면 사망에 이르는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유정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국감에서 제기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유정란 달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달걀은 크게 이제 무정란하고 유정란으로 나뉘는데, 무정란은 암탉이 수탉하고 교미를 하지 않고 혼자서 낳은 달걀을 무정란이라고 하고, 예. 유정란은 암탉이 수탉과 교미를 한 후에 낳은 알을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정란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러니까 배양을 하게 되면 간에서 배아가 형성이 되고 이후에 이제 병아리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일단 유정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트에서 판매되는 그 유정란을 독감 백신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유정란을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배양을 하게 되면 배아가 일정 크기로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접종을 해서 바이러스를 키울 목적으로 유정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톡신, 세균 오염이나 톡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적으로 유정란 자체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장 잘 킬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독감 백신 제조할 때 유정란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90% 유정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특정 병원체가 부재한 상태, 우리가 보통 SPF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균 특정 병원성 인자가 부재된, 그러니까 깨끗한 유정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예. 유정란을 사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제조 공정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세균이 오염돼서 그 안에서 그 세균에 의한 톡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만약에 지금 어제 국감에서 제기된 것처럼 만약에 세균 오염이 발생을 했고 그 안에 톡신이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보다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제조사의 백신들에서 더군다나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백신을 만드는 회사의 제품에서도 실제로 이런 의심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이 있었다라면 특정 제조사의 백신에서만 지금 같은 문제가 집중돼서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나왔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뭐 세균 오염이나 톡신 부분은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사망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제조사 또 여러 유형의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서 사망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독감에서 제기된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보는 게 교수님의 의견이시고요. 자, 미국 FDA가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WHO 연구 결과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FDA의 이번 결정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렘데시비르는 과거에 긴급 승인을 받을 때도 효능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WHO에서 수행한 연대 시험에서 효능이 매우 미비하다라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효능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능은 없을 걸로 저도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가 정식 사용을 승인한 부분은 효능보다는 안전성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 사례 결과도 그렇고 긴급 사용 이후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특이적인 어떤 이상 반응, 그러니까 안전성에 의심이 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효능은 둘째치고 차치하고 안전성 부분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효능 부분이 문제인데 현재는 렘데시비르 이외에 어떤 다른 특이적인 그런 치료제가 개발돼서 승인이 되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승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효능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승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관련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은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감염되지 않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